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랑 정일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나 억울하다. 이거 정당방위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재판을 받느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정당방위가 진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고 정당방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법에서는 보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도 내가 침해를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막 맞고 있다. 이런 거를 도와주기 위한 제3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에 해당하고요. 다만 그 공격은 현재에 지금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막 한참 누구한테 억울하게 맞았는데 이미 맞은 게 끝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분해.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너 10대 맞았으니 너 3대라도 맞아. 이런 식으로 때린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공격이 끝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다시 뭔가를 한다. 이건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역시나 정당방위가 아니고 또 대부분 이제 술자리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시는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막 자기 걸렸다고 그러면서 시비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피해자분도 역시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기를 못 참으시고 같이 언성을 높이다가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멱살을 잡게 되었다. 얼굴을 한 대 때리게 되었다라고 해서 서로 싸움이 된 경우에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라는 말씀을 하셔도 그건 그냥 진짜 주인에게 말씀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할 일이지 우선 서로 싸움이 됐다. 치고받고 누가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만 맞았네, 너만 때렸네가 아닌 그런 싸움의 상황에서는 쌍방이 공동 폭행으로 인정돼서 입건돼서 처벌받는 것이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가해자,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이런 점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절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은 여럿이 있어서 먼저 오빠가 나가가지고 절도범을 이미 기운 좋게 막 제압을 한 상태예요. 근데 보니까 얘가 어딜 쳐들어와 해서 엄마도 나오시고 여동생도 나와가지고 이미 큰오빠가 제압한 절도범을 모든 가족이 합세해서 한 대씩 때리다 보니까 얘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얘는 나쁜 절도범인데도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과잉방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위법성이 없다라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게 아니라 과잉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 법에서는 그래도 이런 얘가 절도범이었던 사실을 감안해서 형벌을 조금 감면해 줄 수 있다. 감면을 또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잉방위라고 해서 정당방위인데 좀 정도가 심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그 처음에 가해를 시도한 사람의 상해 정도가 한 3주 이상 되면 이거는 사실 정당방위의 범위에서 조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성폭력 저희가 공부할 때도 제일 많이 배웠던 것이 오랫동안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는데 남자친구와 이제 공모를 해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찔러 죽인 사안에서도 이것도 역시 정당방위도 아니고 너무 심한 과잉방위 중에서도 이렇게 좀 처벌을 감해주거나 면제해줄 만한 사정이 아니다라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된 것이 리딩 케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공부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정도를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나 역시 부당한 침해를 받아서 내가 밤이었고 당황하고 나에게 특별히 놀랄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예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 아니라 책임이 면제되는 건데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요걸 좀 찾아보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영화 마동석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악인전 이야기를 꾸며서 이게 정당방위일까 과잉방위일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살인범이 마동석 씨를 죽이기 위해서 고의로 접촉사고처럼 내놓고 아 뭐야 이런 마동석 씨를 향해서 막 칼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마동석 씨가 밤에 막 자기 상처를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분이 역시 조폭이니까 범인을 제압해서 그분도 역시 칼로 수에 범인을 찌릅니다. 이게 일반인 같으면 사실 과잉방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야간이었고 자기는 차 사고를 당한지 알고 놀라서 나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칼로 막 공격을 했다. 이런 경우라면 법적으로 아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과잉방이 처벌할 수 없는 과잉방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면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마동석 씨가 그 상황에서 범인이 죽었는데 자기도 놀라서 신고한 것이 아니고 워낙 조폭이기 때문에 잘 놀란 나머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 범인을 죽은 범인의 시체를 질질 끌고 가서 어디 야산에 묻었다라고 하면 그 사체 유기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요즘 세상에는 사실 상호간에 시비도 많고 제가 보기에 갑질을 당할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은 법은 민법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원칙적으로 자력구제, 법을 통한 해결을 원하는 거지 자력구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는 거를 사실상은 조금 거의 인정을 안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요즘에는 예전엔 드라마에서도 뭐 바람핀 내연녀를 만났다 뭐 이랬을 경우에 머리채 잡고 뺨 한 대 때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그것 역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때리시고 한 분들이 폭행죄로 입건되시는 경우 정말 웃지도 못할 상황들이 많이 생기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주의하셔서 사셨으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